1월 23일 목요일, 미국 시간으로는 1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조금 전에 장이 끝났고요. 자, 오늘도 시장은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S&P 500은 장중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는데요. 시장은 올랐지만 테슬라는 오르지 못했습니다. 더불어 상당수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요즘 시장에서 너무나 고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단 저희가 준비한 뉴스 먼저 전해드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시장에 대한 간단한 분석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사이에 조금씩 균열이 일어나고 있네요. 자, 머스크가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최대 5천억 달러 규모의 AI 인프라 투자 계획과 관련해서 투자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머스크는 오픈 AI, 오라클,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전날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한 5천억 규모 달러의 스타게이트 구상과 관련해 오늘 트위터에다가 그들은 실제로는 그만큼 돈이 없을걸 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는 나는 믿을만한 소식통으로부터 전해들었다. 소프트뱅크가 확보한 자금은 100억 달러 미만이다 라면서 내가 믿을만한 출처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오후 백악관에서 오픈 AI, 오라클, 일본 소프트뱅크가 합작한 스타게이트를 만든 후에 AI 데이터 센터 등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자, 스타게이트는 초기 자금으로 1,000억 달러를 투입하고 향후 4년 동안 최대 5천억 달러까지 투자금을 확대할 계획이라는 건데요. 초기 지분은 소프트뱅크, 오픈 AI, 오라클, 아랍에미리트 국영투자사인 MGX가 투자합니다. 소프트뱅크가 자금 조달을 담당하고 오픈 AI는 운영을 책임질 예정인데요. 손정희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이 지난달 트럼프 저택이 있는 마러라고를 방문해 트럼프 임기 내 1,0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블룸버그는 스타게이트는 손 회장이 밝혔던 이 자금에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5천억 달러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시장은 지난달에도 소뱅이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지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지난해 9월 말 소뱅의 재무지표에 따르면 소뱅은 3조 8천억 엔, 250억 달러의 현금과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택도 못 미치는 금액이죠.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이 야심찬 계획에 딴지를 걸면서 브로맨스가 조기에 균열이 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지금 보면 이 스타게이트의 구성인들을 보면 머스크와 좀 이렇게 각진, 머스크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만 모였습니다. 일단 오픈 AI 샘 알트만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오라클은 지금 틱톡 인수를 앞두고 머스크와 함께 계속해서 일론 머스크와 함께 후보에 오르고 있는 곳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데리고 나와가지고 머리를 막 쏟아주면서 농담도 했잖아요. 1,000억 달러 하니까 야 2,000억 달러 하면 안 돼? 하면서 유쾌한 발표를 했는데 자 오늘 머스크가 이렇게 트위터에 올린 것이 거기다가 자기가 그냥 단순하게 딴지 거는 것이 아니라 믿을 만한 소식통을 통해 저들이 저만큼 돈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밝힐 수 있다라는 것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트럼프 마음이 조금 안 좋을 것 같은데 정말 이 기사처럼 두 사람 사이의 브로맨스가 벌써부터 깨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조심스러운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 주가도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그렇죠? 여러분 지금 장이 끝났죠. 테슬라 오늘 마이너스 2.11% 막판에 장이 무너지면서 함께 다시 무너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애프터마켓에서도 현재 지금 마이너스 0.15%를 가지고 있는데요. 항상 테슬라가 많이 빠질 때는 일론 머스크의 엄청난 자산 규모가 줄어들잖아요. 그럴 때마다 일론이 이 트위터에다고 좀 이렇게 좀 스트레스를 푸는 것 같습니다. 자,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 소유의 신약 개발 스타트업이 있죠. 아이소모픽 랩스라고 올해 안에 AI로 설계한 신약의 임상시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창업자 데이비스 허사비스가 밝혔습니다. 지난해 노벨 화학상 수상자이기도 한 허사비스는 현지 시각 20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종양학, 심혈관, 신경퇴행 등 모든 주요 질병 분야를 다루고 있고 올해 말까지는 첫 번째 약물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 경제 포럼에서 진행된 이번 인터뷰에서 허사비스는 보통 약 한 약물을 발견하는 데 평균 5에서 10년이 걸리지만 이를 어쩌면 10배로 가속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인류 건강에 엄청난 혁명이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이스모픽은 구글의 AI 자회사인 딥마인드 최고 경영자가 세운 스타트업인데요. 2021년 딥마인드에서 분사했지만 여전히 알파벳이 전액 출자한 자회사로 남아 있습니다. 신약 개발의 비용은 낮추고 효율성을 끌어올리기를 원하는 대형 제약사들이 아이소포빅과 손을 잡았는데요. 허사비스는 앞서 글로벌 제약사인 일라일리, 노바티스와 함께 6개 신약 개발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여러분, 이 AI의 진출 분야가 여러 곳이 있는데 단지 어떤 소프트웨어 테크놀로지 쪽뿐만 아니라 이런 신약 쪽에도 지대한 영향을 지금 끼치고 있거든요. 자, 이 분야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유럽판 챗 GPT를 만든 프랑스의 인공지능 스타트업 미르라텔 AI가 주식 상장을 통해 독립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스트랄의 공동 창업자인 아르티로 맨슈는 현지 시간 20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에서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구상을 밝혔는데요. 맨슈는 미국의 거대 경쟁사들이 AI 개발에 필요한 인재를 흡수하려고 혈안이 돼 있는 상황이지만 미스트랄은 매각 대상이 아니다라고 단언했습니다. 팔지 않겠다는 거죠. 맨슈는 우리는 유럽이 자신만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미국의 거대 IT 기업들을 떠나 유럽에서 회사를 설립했다면서 기업 공개를 할 생각이냐는 질문에 당연히 그럴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프랑스 공학 계열 명문 근황체골인 에콜 폴리테크니크와 고등사범학교인 에콜 노르말 슈페리웨르를 졸업하고 구글 AI 부서에서 일하던 맨슈는 미래가 탄탄히 보장된 직장을 그만두고 2023년 4월 공대 친구 2명과 미스트랄을 창립했습니다. 미스트랄은 프랑스에서 지중해 남쪽으로 부는 바람을 뜻하는 말로 AI 업계에 프랑스말 새바람을 불어넣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미스트랄은 9개월간의 연구 끝에 지난해 2월 오픈 AI GPT-4에 가까운 성능의 거대 언어 모델 LLM인 미스트랄 라지를 출시했습니다. 미스트랄 라지를 바탕으로 한 챗도 출시를 했는데요. 자,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스트랄은 투자자들의 관심도 꾸준히 끌어모으면서 현재 58억 유로에 달하는 기업 가치를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거대 경쟁사들에 비하면 자금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오픈 AI는 지난해 10월 66억 달러를 추가 조달해서 1,570억 달러로 기업 가치를 키웠죠. 아마존이 지원하는 엔트로픽도 기업 가치를 600억 달러로 끌어올리기에 20억 달러 추가 유치를 위한 협상 중이라고 블룸버그가 이달 초 전했는데요. 이에 대해 블룸버그는 20일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구글이 엔트로픽에 추가 1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맨슈는 이들 경쟁사에 비해 미스트랄은 저비용 모델을 추구한다면서도 추가 비용을 위해서는 더 많은 자금이 조달이 필요하다라고 조언을 하고 인정을 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 소식입니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배치돼 평화유지군에는 미군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스위스 다보스 세계 경제 포럼 연차 총회에 참석 중인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지 시각 22일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없이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고요. 그는 유럽 동맹국들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현실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충분한 병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다른 대안은 나토의 분열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젤렌스키는 유럽의 일부 친구들은 평화 유지 임무가 가능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불가능하다며 미국 없이는 누구도 위험을 감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조기 종전을 공언한 상황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다양한 안보 전략을 짜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는 우크라이나의 서방 동맹국들이 장기적인 지원을 하지 않으면 푸틴 대통령이 휴전 협정을 이용해 재무장하고 다시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젤렌스키가 머리가 참 좋아요. 개그맨 출신인 거 아시죠? 머리가 참 좋습니다. 어디 라인을 붙잡아야지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 미국이 JP모건 체이스 회장 아시죠? 제이미 다이먼.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적극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참석 중인 다이먼은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관세가 인플레이션 경향이 있는 것은 맞지만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미국이 활용할 수 있는 경제 무기이기도 하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다이먼은 설령 경제적으로 손실이 있더라도 이는 국가 안보를 위한 것이어서 미국인들이 감내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보편 관세에서는 아직 준비가 덜 됐다며 시간이 필요하다면서도 다음 달
내달 2월 1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 수입품에 25%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죠. 또 21일에는 중국 제품에 10% 추가 관세를 물리겠다면서 이 역시 2월 1일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예고를 했는데요. 트럼프의 대대적인 관세가 글로벌 무역 전쟁을 촉발하고 미국 내 인플레이션을 다시금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지만 다이먼은 옹호론으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면은 다이먼 회장뿐만 아니라 어저께 저희가 특집으로 올려드렸던 드리킨 밀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비슷한 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넷플릭스 소식입니다. 어제도 설명드렸는데요. 자, 가입자 수가 2배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넷플릭스의 주가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한번 어떻게 갔나 한번 함께 살펴볼까요? 넷플릭스 나와라. 좀 흘러내렸네요. 그쵸? 어제 애프터장, 프리장까지 잘 유지했는데 본장이 시작하자마자 쭉 흘러내렸는데 그래도 플러스 9.69%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한번 일봉을 딱 볼까요? 그닥 좋지가 않네요. 갭상승을 했는데 갭상승을 이용해서 엄청난 매도 물량이 나왔다는 것. 와, 오늘 정확하게 여러분 999 찍고 내려왔습니다. 야, 1불만 더 하면 1000불인데 지금 우리가 넷플릭스 걱정할 때가 아니죠. 테슬라 걱정할 때죠. 테슬라. 자, 지금 애프터에서 그래도 힘을 내주고 있죠. 자, 조금만 더 하면 애프터마켓에서 지금 플러스로 전환되는 분위기입니다. 퇴임하면서 바이든이 트럼프에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와, 편지 내용은 4년간 행운이 있기를, 축복이 가득하기를 이라고 하는 편지를 썼는데 여러분 이것은 1989년부터 미국에서부터 내려오는 후임 대통령의 내려오는 일종의 전통이라고 합니다. 참 좋죠. 우리나라에도 대한민국의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훌륭한 전통이 세워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엄마가 트럼프 비서실장, 로비스트 두 딸이 잘 나가기 시작했다. 자, 누구 이야기냐면요.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승리 이후에 가장 먼저 백악관 비서실장에 자신의 참모인 수지 와일스를 임명하며 이렇게 말했죠. 그녀는 미국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줬다. 선거 캠페인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오른쪽에는 일론 머스크, 왼쪽에는 바로 수지 와일스가 있다라고 한 말인데 트럼프가 20일 47대 대통령에 공식 취임한 가운데 와일스는 현재 워싱턴 DC에서 가장 주목받는 참모입니다. 트럼프 2기 백악관의 게이트키퍼로 정무, 정책 등이 있어서 막구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기 자명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위상에도 좀처럼 본인을 드러내지 않는 품성이 그의 이름값을 더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의 두 딸인 케이티와 캐롤라인이 모친의 승승장구 덕분에 업계에서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와일스의 두 딸 모두 정치, 공공 서비스 분야와 공화당 진영에서 경력을 쌓은 로비스트인데요. 지난해 11월 8일 와일스의 비서실장 지명 소식이 전해지면서 로비 회사 컨티넨탈 스트래티지는 KT의 승진 소식을 발표했는데요. 사측은 KT를 워싱턴 DC 사무소의 디렉터로 승진시키며 트럼프의 압도적 승리 기세를 바탕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KT는 2021에서 23년 플로리다주 잭슨빌 시장실에서 홍보 책임자로 일했는데요. 플로리다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이 회사는 워싱턴 DC 진출 첫 해인 2021년에는 매출이 10만 5천 달러에 불과하지만 트럼프 2기 출범 기대감이 반영된 지난해에는 매출이 81만 9천 달러로 수직 상승을 했습니다. 트럼프 취임 직전인 지난 15일에는 역시 플로리다 기반의 루빈 텀플 앤 어소시에이츠가 워싱턴 DC 사무소 개설 소식과 함께 와일스의 또 다른 딸인 캐롤라인을 연방 업무 담당 부사장으로 승진시켰다고 합니다. 야, 엄마가 잘 나가니까 딸들도 잘 나가네요. 부럽습니다. 지금 트럼프의 발표에도 찬물을 끼얹는 머스크의 좌충우돌 행동이 또 도마에 오르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스타게이트에 대한 어떤 찬물 끼얹는 것뿐만 아니라 머스크가 뜬금없이 여러분 뉴스를 통해 들으셨죠? 그 독일의 나치와 같은 경례 인사하는 액션을 취하지를 않나. 머스크 머스크 왜 그러니? 너 지금 그러면 안 되지. 상당히 조금 불안한 모습을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실 테슬라가 목표가 상향 리포트도 나왔거든요. 목표가 상향 리포트도 나왔는데 오늘 테슬라 주가가 이렇게 못 가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어저께 분석해드린 테슬라 하락 요인에 대한 것들 그 요인에 그것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데 맞습니다. 지금 이 틱톡 인수에 대해서 오라클 아니면 머스크 2파전으로 좀 좁혀지고 있는데요.
일단 테슬라 투자자들은 원치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테슬라가 550달러까지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나왔지만 호파락사, 호재가 나와도 약발에 먹히지 않으면 일단 상당히 안 좋은 건데, 투자자들은 트위터를 사기 위해서 테슬라를 매각했을 때 일어났던 정말 대참사였죠. 100불이 깨질 뻔했으니까. 그때 악몽이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 일론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원하는 것은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안 그래도 너가 많은 회사를 갖고 있어서 너가 아무리 천재적이고 아무리 워커홀릭이고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테슬라 투자자 입장에서 좀 더 테슬라에 집중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죠? 예전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재밌는 사진 하나 올렸잖아요. 그 두 여자친구 함께 가는 남자의 사진을 딱 올렸는데, 자기가 정말 아끼는 이 애인이 바로 테슬라다 하면서 자기가 다른 것들을 많이 해도 그래도 테슬라는 찐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정말 찐일까요?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지금 테슬라 플러스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 보이십니까? 테슬라 죽지 않았습니다. 오늘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던 것도 한몫했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틱톡은 트위터랑은 좀 틀립니다. 틱톡은 트위터랑은 확실히 틀리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틀리냐면 수익 창구 모델 면에 있어서 틱톡의 SNS는 그 아무도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물론 틱톡을 삼에 있어서 일단 투자 대금이 드는 것은 자명한 일이고, 그리고 머스크의 상당 부분의 금액이 테슬라만 팔아서 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론도 받고도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트위터 때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는 하지만 일단은 머스크도 열심히 고민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살 게 참 많죠. 인텔도 사야 되고 지금 뭐 틱톡도 사야 되고 살 건 참 많은데요. 좀 더 지켜보면서 다음 주 테슬라의 어닝에 대한 불안함도 오늘 테슬라 하락의 한 요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미국 현지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가 출생 시민권 제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야, 이거 진짜 이제는 미국에서 태어나도 시민권을 제한하겠다는 조치인데요. 이거 조금 들여다보도록 할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출생 시민권 자동 부여에 제한을 두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22개 주로부터 줄 소송을 당했습니다. 마라톤 위원 투쟁에 돌입하게 됐는데요. 미국 전체의 거의 절반인 22곳의 민주당 주정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제한 조치는 수정헌법 14조를 위배한 위헌이라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법적 투쟁을 시작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당일 서명한 이민 행정 명령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줄 소송을 당해 마라톤 위원 투쟁을 벌이게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당일날 벌스라이트 출생 시민권 자동 부여에 대한 제한을 두는 이민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불법 체류 부모들은 물론 합법 체류자들이라 할지라도 방문비자, 유학학생비자 등 단기 체류자 부모들로부터 미국서 태어나는 자녀들에 대해서는 시민권을 자동 부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들 중에 한 명 이상이 미국의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등 합법 거주민이어야만 그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는 미국 땅에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미국 시민권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수정헌법 14조를 위배한 위헌이라는 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 전체의 거의 절반인 22곳의 민주당 주정부들이 21일 두 그룹으로 나뉘어 두 곳의 연방 지방 법원에 집단 위헌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한 그룹은 뉴저지를 대표로 뉴욕과 코네티컷, 매사추세츠, 메릴랜드, 워싱턴 DC, 노스캐롤라이나, 미시건, 캘리포니아, 하와이 등 18개 주와 샌프란시스코 시와 카운티 등으로 매사추세츠 연방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다른 한 그룹은 서부 워싱턴주와 오레곤, 일리노이, 애리조나 등 4개 주로 워싱턴주 서부 지방 연방지법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를 거부한 주정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출생 시민권 자동 부여를 제한하려는 시도는 특이하고도 극단적인 조치로 수정헌법 14조를 위반한 위헌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 참 점점점점점점 그렇죠. 자, 트럼프가 푸틴에 경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끝내는 게 좋을 거다. 일단 살짝 한번 경고 때렸는데요. 참 이게 좀 쉽지가 않네요. 자, 지금 보면 대통령 취임식을 마치고 나면 그 다음날 조찬 국가기도회가 열리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이 관행인데, 이번 트럼프 대통령 역시 워싱턴 DC에서 열린 워싱턴 국립대성당에서 취임
다음 날이었던 어제 조창 기도를 가졌는데, 그런데 국가기도회에서 설교한 주교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맹비난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만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전날 국가기도회 설교자였던 메리언 에드거 버드 주교를 급진 좌파 강경파라고 비난하는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어제 화요일 아침 국가기도 예배에서 연설한 메리언 에드거 버거 주교를 강경한 급진 좌파로 규정한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주교를 매우 강경한 극좌파 성향의 인물이라고 지적하면서 반트럼프 성향이 아주 강한 트럼프를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벌써부터 그러면 안 되죠. 그래도 신부님한테 그러면 혼나요.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자,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중국의 견제에 나섰습니다. 참 이게 견제 계속 나서고, 그렇죠? LA 북부 캐시테이크스 휴주 산불에 삽시간에 번져서 3,400에이커 이상을 전소했다고 합니다. 참 답답합니다. 자, 불법 이민자 추방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추방당한 불체자들은 멕시코에 속속 도착하고 있다는데요. 이들은 일단 향후를 모색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 4년 전, 8년 전에 그들이 트럼프 1기 때 어떠한 경험을 했는지 알기 때문에, 한편으로 우리 불법 체류 이들은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경제 되게 안 좋기 때문에 뭐 이렇게 안 좋아서 남의 나라에 와가지고 고생하느니 우리나라 간다. 그들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올 수 있는 정말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는 이들입니다. 그리고 별로 뭐 돈 벌어서 미국에 꼭 정착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특히 멕시코 쪽 친구들을 보면 돈 벌어서 자기 나라에서 집 사고 땅 사고,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교육에 대한 열의가 별로 없죠. 그러다 보니까 돈 벌어서 돌아갈 생각에 미국에서의 뭐 신분 별로 개의치 않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참 독특한 사고 방식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어찌됐든 내일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그냥 맥주 파티하고 살아요 라고 하는 저들의 모습이 어찌 보면 너무 근심 걱정 많은 우리 대한민국, 우리 또 이민자들에게는 좀 더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요. 시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라방 때도 얘기를 했지만 사냥할 기회도 몇 번 주지 않고 있고, 오늘 러셀이 2점 빠진 거 보면 와, 이게 진짜 어제 다우가 좀 올랐다가 오늘 이렇게 확 또 꺼졌고요. 그렇죠?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엄청난 변동성이 시장을 몰아치면서 나타나는 일인데요. 일단은 한번 우리 CNN 비즈니스 피어 앤 그리드 한번 볼까요? 한번 보죠. 얼마나 가르치고 있나요? 피어 앤 그리드는 지금 43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계시죠? 그렇죠? 최근에는 여러분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굉장히 빠른 선행 지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장이 끝났을 때나 장중에 비트코인의 움직임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마이너스 2.25% 빠지면서 마이너스 2,385불에 하락한 10만 3,840불을 가르치고 있는데, 지금 이 코인 쪽 관련된 인사를 누구를 임명할지를 지켜보면서 좀 관망하고 있는데, 조금 갸우뚱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취임사에서 한마디 정도는 해줄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성조기를 화성에 꽂는다 뿐만 아니라 지난번 비트코인 컨퍼런스 가서 얼마나 펌핑을 많이 했습니까? 트럼프가 조금만 한마디 할 수 있었는데 끝까지 한마디도 안 했다는 것. 그리고 트럼프 이번에 민코인, 멜라니아 민코인에 대해서 노 코멘트, 우리가 알 바 아니다, 우리 모른다라고 했다는 것. 상당히 코인 쪽 입장에서 보면 되게 좀 서운한 모습이 아닐 수 있는데, 그런 모습이 그대로 지금 코인의 움직임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혼자 투자하면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저희 미주노 공부방에 조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이시죠? 영상 여기. 그냥 클릭하면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VIP 멤버십에 가입하셔야지만 지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제발 좀 알고 지원하셨으면 좋겠고, 제발 정보만을 쏙쏙 빼먹으려고 들어오지 마시고 제대로 공부하기를 원하는 분들을 찾습니다. 제가 하나 좀 보여드리도록 할까요? 자, 여기 보이십니까 여러분? 우주 7기 공부방에 현재 1차 인터뷰 합격해서 최종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는 30명이라고 쓴 숫자 보이십니까? 30명. 저희가 통상 한 기수에 20명 정도 뽑거든요. 근데 벌써 1.5배를 더 뽑았죠. 최종 인터뷰에 합격을 하시면 바로 공부방에 조인하시게 되는데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한 5분 정도만 더 받고 바로 인터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조금 저희가 한 달 일찍 모집이 돼가지고
또 이 모집 끝나면 3개월 있다가 저희 모집이 되기 때문에 자, 막차에 타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주식 모르셔도 됩니다. 모르니까는 공부방에 들어오셔야 되죠. 나이 많으셔도 상관없습니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어디 있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제대로 주식 좀 공부해 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을 기다립니다. 전 시간이 없어서 사느라고 바빠서. 공부방에 있는 저희 미주노 가족들 진짜 바쁜 분들입니다. 바쁜 와중에도 우선순위의 삶을 갖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들, 그들에게 제가 개런티합니다. 미주노 팀장만 믿어보시고 공부방에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